안녕하세요. 마린잡 리포터 셀리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마린잡 인터뷰를 하러 제가 여기 어딘가에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운조합의 회사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신 박경철 과장님과 함께 마린잡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해운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 일단 해운조합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한국해운조합은 한국해운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우리 해운업자들의 조직입니다. 좀 해운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해운업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서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민간 기관이고요. 단체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1949년도에 설립이 돼서 네. 올해 이제 7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우리 해운 단체이고요. 우리 해운조합은 조합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지원실에서 우리 회사지원팀,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 안전하고 해양 환경 관련 규제들에 대한 이제 정책 지원 업무를 좀 하고 있어요. 어려운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해운조합에서 몸담으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2015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한 4년 근무했어요. 네. 부산에서 공제 업무를 좀 했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여기 해산지원팀에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졸업하시고는 당연히 승선을 하셨을 텐데 저는 좀 특이하게 우리 다른 친구들처럼 상선에는 승선을 안 했어요. 저는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군장 학생이었습니다. 해군 장교로 임관을 해서 7년간 군생활을 했죠. 7년간 장교로 군생활을 하면서 해상 근무로는 잠수함도 타고 네. 그다음에 상륙함, 구축함, 고속정 여기서도 좀 단연간 근무를 했고 육상직에서도 우리 작전사령부라든가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학군단에서도 교관으로도 했었고요. 네. 그렇게 7년 동안 하고 2014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상선을 타본 거는 학교 실습선 탈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항사, 카캐리어 그 정도고 군함을 탔어요. 저는. 그럼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상선과 군함을 다 타보셨는데 네. 어떤 점이 조금 다르다? 제가 물론 상선을 이제 실항사로 타서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없고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군함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상선에는 보통 우리 선원들 해봤자 한 20명? 네. 20명 내외로 타잖아요. 군함에는 한 200명? 많으면 250명까지 탑니다. 그렇게 많이 타나요? 네, 그렇게 많이 타요. 왜냐면은 이제 군함의 용도가 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전투함이 있고 상륙함이 있으면 이제 상륙함 같은 경우는 우리 상선의 화물선처럼 일반 화물 같은 것도 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용도도 다양하고 또 부서도 다양해요. 상선에는 우리 포나 이런 무기들이 없잖아요. 네. 군함에는 이제 그런 전투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사람이 많아서 그 인력 관리도 우리 장교의 임무 중에 하나예요. 사람 관리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고 치고 타령하고 이런 애들 네.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었고 막 육전 연기라다 감전도 당한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살아나가지고 별명이 불사조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쨌든 상선하고 군함하고는 차이가 많죠. 근데 이제 군함은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군함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해경 함정도 그렇고 군함 함정도 해기사 면허가 불필요한 선박이에요. 그럼 거기에도 항해사랑 기관사가 있지 않나요? 있죠. 있는데 해기사 면허는 필수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군함 근무할 때 해기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거기에 준하는 교육만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그런 자격 같은 게 있습니다. PQS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함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자격 시험 같은 거를 또 봐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크게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군함을 운항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러시구나.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군인으로 업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해운조합이라는 곳을 오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제대하고 사실 우리 조선소 있죠. 조선소. 네. 조선소 쪽에 특수선 분야에 경력직을 채용을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군함 근무한 사람들 아니면 잠수함 네.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경력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2014년도 정도 15년도에 조선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을 안 뽑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방황하다가 준비는 열심히 했죠. 하다가 이쪽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입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해운조합이 뜬 거죠. 채용이 공채가. 그래서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필기 시험하고 그다음에 논술, 면접 이런 것들은 제가 제대하고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쪽 분야에 다른 길로 빠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쪽 분야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그 다른 분야는 제가 아예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쵸. 그게 지금 돌아보면 좋은 선택이었다. 당연하죠. 당연히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같은 거를 전혀 살릴 수가 없는 분야였잖아요. 어쨌든 해운조합은 어쨌든 해운 선사가 메인이고 선박이 있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발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현재 지금 하시고 계신 업무는 적성에 좀 맞으신가요? 쉽진 않죠. 이게 뭐 누가 뭐 적성에 맞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뭐 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 그 회사 안전하고 해양 환경 관련된 정책 업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회사 안전에 다양한 규제들이 있어요. 검사, 안전관리 체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해양 환경에서는 우리 그 온실가스 배출 규제라든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배출 규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 해운 선사들이 그 규제를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선사가 이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접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 좀 건의를 하죠. 이런 네. 것들은 좀 선사 이행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정부나 이제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에 이런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게 생깁니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우리 해운선사, 조합원사 입장에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규제가 생기면 조합원사가 이행을 할 수 있을지, 사업에 문제가 없을지. 그래서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조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정부에 조정안을 제시해서 뭐 정부나 국회에 이거는 좀 완화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하지 말거나 아니면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제시를 하죠. 제시를 해서 우리 해운선사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요. 왜냐면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우리 회사 안전이나 뭐 선박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양환경 오염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 규제가 많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모든 규제를 다 적용해버리면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그 선을 유지하는데 해운선사 입장에서 좀 더 조합원사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업무들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분들이 향후에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해운조합에는 해기사들이 많이 없어요. 해기사들이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해운조합이 이런 정책 지원 업무도 하지만 저희 그 공제 업무를 합니다. 뭐 P&I, 헐앤 P&I하고 그다음에 임금 채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해상보험 사업을 하면서 네. 조합원사들의 위험을 좀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기사뿐만 아니라 일반대 출신 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실제로 직원이 한 200명 정도 있는데 해기사들은 10명도 안 돼요 지금은. 네. 의외네요. 의외죠. 네. 해기사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안타깝게. 자기들 인생을 찾아서 가는 거니까. 어쨌든 해기사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근데 뭐 정책 업무를 해보니까 해기사 면허, 그 다음에 배를 탔던 경험들, 배 구조를 알거나 그 다음에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뭐 협약이라든가 국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고 왜냐면은 해기사들이 배를 더 알고 그리고 이해도가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 업무에 있어서는 해기사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대하는 기관 자체가 해양수산부, 거기에 이제 선박지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검사기관, 뭐 KR이나 홈사라든가 네. 거기도 다 이제 해기사분들이 많으시죠. 그 다음에 연구기관, 뭐 크리소라든가 이런데 KMI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양대학교도 같이 그 밖에 뭐 해기사협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하는데 거기에 해기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업무를 하려면 제가 그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더 그만큼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기사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조금 유리하죠. 근데 또 저는 5년 됐거든요. 이 업무를 한지. 네. 해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야가 좀 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탔던 배, 그다음에 제가 배웠던 것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시야가 좀 좁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반대에 나오신 분들이 차라리 이 업무, 이 회사 분야 업무를 하면 좀 시야가 더 넓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께서 오셔도 충분히 업무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융화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계사만 있고 일반대만 있고 그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그쵸. 이렇게 좀 융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학생 때 배운 거를 정말 실전에서 써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기억이 안 나죠? 일단 기억이 안 나고 전공 과목, 네. 일단 전공 과목이 뭐였더라? 그리고 막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 졸업하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요. 와서 실무 오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3학년 2학기 실습을 나갔는데 그 실습 나가서 배운 7개월 동안 배운 게 학교 다닐 때 배운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면은 낫더라고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저희가 뭐 회계사 출신이라고 해서 일반대 출신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다 이거죠. 그럼요. 본인이 지금 어디 위치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치에서 잘 융화돼서 최선을 다하면 쉽게 적응할 수 있다. 그럼요. 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조합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촬영 일자가 2월인데요. 3월이면 이제 새 학기를 앞두는 친구도 있을 거고 새로운 첫 직장을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예비 회계사 후배님들, 저는 우리 예비 회계사 후배님들한테 학교 생활하는 동안에는 좀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놀고 또 정말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면 회계사 해양대학교 출신 학생들은 일반대 출신보다 진로 결정에 있어서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배로 가게 돼 있잖아요. 순서근무 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로 일정 기간 타는 동안에 그때 진로 결정을 해도 돼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대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진짜 치열하게 놀고, 그렇다고 공부를 제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졸업할 정도로만 하고 그다음에 취업할 정도로만 하시고 많이 노세요. 많이 노시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굉장히 많이 놀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갓 회사에 입사하신 새내기 분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그리고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예전 사람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서 하나 만들어도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V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은 예전에 했던 사람이 나보다 전혀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고 책임감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 문서 하나 기한을 하더라도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제 걸로 만든 다음에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게 아니면은 바꾸면 되니까.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첫 발을 디딜 이제 우리 후배님들, 방금 박경철 과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길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2024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올해 뭐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특별히 목표는 없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리고 뭐 굳이 목표를 설정하진 않고요. 올해도 제가 지금 올해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업무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 조합에 특히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원만하게 해가지고 좀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거로는 제 주변 사람들 다 무탈하게 네. 다 건강하게 잘 이루는 바 이뤘으면 좋겠고, 제가 또 그 집에 그 4살짜리 사랑스러운 그 시바견이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하고 제가 이제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올해는 그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강아지하고 며칠 동안 해서 한번 걸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즘 막 댕댕 트레킹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데. 저 유튜브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아지 데리고 하루에 한 15km, 20km 강아지 잘 걸어요. 제가 좀 스파르타식으로 교육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아지하고 좀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소소한 행복을 네, 찾으면서 맞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2024년도도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네.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우선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그 셀리의 마린잡 인터뷰 저도 구독을 했고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 다녀오셨더라고요. 어. 아 그럼요. 울산 다녀오시고 또 한날에 오시던 올라가시고. 네. 네, 제가 이제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더 유명 유튜버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파이팅.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저희 회원조합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길진 않지만 제가 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성공하면 그때 불러주시면 그때는 좀 더 성공해서 네. 지금은 이제 좀 잔챙이지만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